소위 말하는 빨간 날 있잖아요. 법정 공휴일. 그날을 근무를 해도 원래 일하는 날에 그분들은 달력이 빨간 날이랑 상관없어요. 좀 안타깝죠. 일을 빼고 빨간 날. 네, 그러니까 주일은 줘야 되는데 너무 하시네. 그런가요? 365로. 변호사님, 세무사님, 노무사님이 필요할 때가 궁금해요. 보통 시작은 보통 세무사인 것 같고 그냥 개인 사업으로 보통은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하시다가 매출이 이제 좀 많아졌다 그러면 제가 법인으로 바꾸자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때 이제 법무사님한테 가서 이게 법인 전환을 하든지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좀 하고요. 요즘 저는 좀 추세가 아예 그냥 처음 사업하러 오시면 법인부터 만들자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법인 하실 거면 하셔라. 처음부터 아예 개인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 법무사님한테 가서 세팅 또 하고 이제 법인이 생기면 이제 법무사님이랑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이제 근데 법인이 커지면 질문이 커질수록 어떤 세무사님들은 절대 법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디스는 아니고 좀 옛날 스타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장점도 많아요. 개인의 네. 장점은 편한 거랑 네. 매출이 작을 때 책임이 좀 적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업도 아예 맨땅에 헤딩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 그럼 개인이 맞는 거고 어디 괜찮은 회사에서 나와서 거래선 갖고 시작을 하겠다. 이러면 법인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니즈가 이 법인을 잘 키워서 애들한테 주고 싶어가 많거든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그냥 개인 하지 말고 보통 근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냥 개인 하자고는 해요. 개인 해서 한 1, 2년 정도 장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자. 그것도 싫어하시는 세무사님들 간혹 있더라고요. 법인 전환 절대 하지 마. 네, 저도 뭐 그런 돈 거를 뺄 계속- 수가 없어. 막 돈 빼는 방법들도 근데 많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커진다. 이게 커지면 이제 노무사님한테 가서 그 노무 관계 한 5명 이상 생기면 뭔가 요즘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5명까지는 잘 고민을 안 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왜 5명일까? 부당해고 이런 건가요? 5명이면 뭐가 법 적용이 원래 노동법이라는 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다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과거엔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5인 미만은. 그게 2010년도에 비로소 생겼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 분쟁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어요. 퇴직금이라는 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노무사를 찾기 시작했어. 5인 미만도. 5인 미만도 다 노무사가 필요한데 일단 5인이 넘어가는 순간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냐 없냐 있죠. 그게 5인 이상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미만이라고 마음대로 해고 못 하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하라는 건 아닌데 할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예고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해고를 할 수 있냐 없냐 하고 해고 예고 수당 주는 건 별개예요. 아, 또 별개. 이를테면 한 달 전에 준비할 시간을 안 주면 한 달치 주라는 의미고 그 오해라서 그래서 대부분 한 달치 월급 주면 수당 주면 해고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고가 정당하다 전제 하에서도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라는 건데 그걸 안 할 거면 한 달치 해고 수당을 주라는 의미지. 현실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한 달. 근데 이제 5인 안 미만도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고는 마음대로 제한 없지만 사유를 묻지 않지만 해고 예고는 해야 돼요.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5인 미만 노동청에 가는 경우는 대부분 부당해고 당했다가 하면 다 인정 안 돼. 취하되는. 5인 미만은 5인 미만은. 근데 해고 예고 수당 달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 5인 미만이 적용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가 5인 미만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빨간 날 있잖아요. 법정 공휴일. 그날을 근무를 해도 원래 일하는 날에 그분들은 달력이 빨간 날이랑 상관없어요. 좀 안타깝죠. 일을 빼고 빨간 날. 네, 그러니까 주일은 줘야 되는데 너무 하시네. 그런가요? 365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 나는 5인 미만인지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나는 못 쉬는 이게 5인 미만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엄청 신경 쓰세요, 실제로. 그래서 야간을 하든 가산임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휴일 수당.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뽑혀요. 그러겠네요. 네. 또 큰 게 연차. 왜 연차? 법적으로 5인 미만은 또 연차 휴가가 없어요. 없어요? 연차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연차 며칠이에요, 연차는? 연차가 이제 좀 복잡한데 연차가 연차가 너무 뭐 복잡해요. 1년 근무하면 15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짧게 얘기 드리면 과거에 주 5일제를 시작할 때부터 휴가가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연차, 월차, 생차 다 있었잖아요. 그때 다 없어지고 사실 연차만 남은 거예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대신에 연차가 개수가 10개, 15개 늘어났는데 월차는 없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월차 있는 회사 있는데 월차란 말은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월차라고 쓰는 순간 안 줘도 되는 거를 추가로 줘야 돼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냥. 더 주는 건 좋지만
알고 주셔야 돼. 줘야 될 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또 생리휴가 있었잖아요. 생리휴가도 지금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있는데 무급이에요. 무급이란 말은 뭐냐면 유급이라는 건 쉬면서 월급 받는 게 유급이잖아요. 우리 연차는. 근데 무급은 그날 쉬면 월급이 안 나가요. 그날은. 그러니까 사실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연차만 남았는데 연차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 원래는 연차는 1년 근무하면 발생하는 거예요. 연 단위로. 그러면 1년 근무해야 발생하니까 1년 되기 전에는 휴가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월차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법을 2018년도에 개정하면서 1년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한 달에 만근함 하나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되기 전에는 월차 같은 연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달 근무해서 하나. 마지막 12달째는 근무하면 15개 생기는 거야. 그 다음 연도에 쓸.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워. 그래서 1년 동안은 11개, 2년 차 때는 15개. 이런 식이에요. 그럼 1년 차한테 연차 15개 주겠다는 건 잘못된 얘기인 거네요. 알고 보면. 뭐 더 주는 건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근데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시혜적인 거다. 주는 거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 거를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근로계약서는 1인이면 무조건 다 의무거든요. 작성 안 하면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도 나오고 또 교부까지 안 해. 요즘에는 교부 안 해준 거 가지고도 고소한 경우를 많이 봐서 작성을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뭐 굳이 나눠주진 않잖아요. 무슨 계약서처럼 간이내서 한 장 나눠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눠주면 그거 따로 500만 원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근로자가 그 노동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 요새 너무 무서워 이쪽이. 사업주분들이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돼요. 나중에. 당시에는 모르고. 당해봐야 아는 거나요? 그래서 노무관계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리스크가 깔려 있는 거라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세무나 이런 쪽은 비용이나 이런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비용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딱. 근데 저희는 나중에 발생할 묻혀 있는 리스크를 알려드리고 제거해 주는 거라서 처음에는 굳이 해야 되려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터지고 나면 수습하기 어렵고 비용은 한 10배, 20배가 나가요. 왜냐면 이 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한 명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당금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1명 이상 있으면 노무 조언은 꼭 필요하다. 노무사님 한 명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급여 관리. 이게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업주가 제대로 그 뭐 법적인 통상임금, 평균임금 따져가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5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꼭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방식이 아까 말한 5인 미만은 한번 계약서나 이런 거 세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5인이랑 10인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또 10인 넘어가면 회사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뭐 과태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10인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도움 받는 게 좋고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원샷으로 규정이라든가 계약서를 세팅하는 게 필요한 사업장이 있고 근데 이제 근로관계가 간단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일용직도 많고 또 입대사가 잦고 이렇게 되는 업종 있잖아요. 그런 업종은 제가 보기에는 아웃소싱이나 페이로를 받거나 급여 아웃소싱을 받거나 근데 그게 곧 자문이에요 사실은. 급여 아웃소싱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가 자문과 아웃소싱은 별도거든요. 큰 기업은 아웃소싱 안 하고 자문만 받는데 한 50명 넘으면 대부분이. 근데 이제 작은 기업은 아웃소싱이 메인이다 보니 법률 자문도 같이 해주는 패키지로 그런 꼴이고 지금은 사실은 5인 미만도 아웃소싱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5인에서 10인 사이가 되잖아요. 그때 아마 너무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30인까지는 단위별로 완전 다르네요. 그죠? 50인 넘으면 그때는 아웃소싱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문이라는 걸 좀 받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인사, 급여 담당자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생기면 그때는 자문이라는 걸 받고 정말 순수하게.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역할을 해줄 그 비용을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